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상당히 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약간 장난스럽게 커뮤니티에 올렸었는데요. 오늘도 어쨌든 양시장 모두 좀 밀렸습니다. 그 밀림의 지수 하락폭은 크지는 않았거든요. 코스닥이 0.76%, 코스피가 0.23%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 체감은 굉장히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보유한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했고요. 거의 상승한 종목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굉장히 좀 제가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매매를 좀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흐름이 좀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다음 주 공매도 재개에 대한 경계 심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공매도 재개가 되면서 어떤 식으로 과연 흐름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에 갑론을박이 많이 있죠. 잘 갈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여러가지.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 빼고 외국 시장, 미국 시장도 거의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 시장도 상당히 상승권 아니겠습니까? 현재 시각으로 지금 실시간 라이브로 보시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만 이렇게 밀리는 점, 니케이라든지 상해종합지수, 홍콩 항생, 대만 각권까지 전부 다 상승인데 우리 시장만 이렇게 눌리는 상황은 굳이 이유를 붙여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저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 아울러서 그동안 많이 상승한 것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물량의 출회,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장도 있고 저런 시장도 있는 게 아닐까요? 아무래도 좀 힘들겠지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이제 5월 3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5월 3일 이후에 혹여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지표상으로든 아니면 캔들 혹은 이평선상으로든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그 지점에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 시장 빼고 다 상승이고요. 나스닥 선물과 S&P 500 선물도 좋습니다. 괜찮은 흐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급락했죠. 여러분들 왜일까? 아마도 이 뉴스 혹은 네이버 증권 게시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굉장히 바쁘게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시겠지만 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 계약에 대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SBS에서 또 언급이 좀 된 부분인데요. 이런 겁니다. 워낙 기사에 많이 노출이 됐었기 때문에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쨌든 급락을 했습니다. 7.95% 하락을 했고요. 노바백스와 CDM을 맺고 그 전에 아스트라제네카와 CMO를 맺으면서 우리나라 백신의 이 생산 거점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유수 그 제약사와 현재 MOU를 맺은 후 지금 현재 실제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6월 달부터는 우리 이 주변의 많은 분들의 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만 노바백스 백신이 꽂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서 미국 노바백스와의 판권 계약이 단연 계약이 아니라 1년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된 거죠. 27일 노바백스 CEO와 만나셨고, 그 CEO와의 만남의 자리에서 단연 계약인 줄 알았던 판권 이전 기간이 1년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그 이슈가 알려지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밀렸고요. 그 이유뿐만 아니라 지수 사실 밀렸기 때문에 그 지수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입니다. SBS에 따르면 이 기자의 언급이 저는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의학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자님들의 말씀을 준용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1년짜리 계약이 타당하다는 시각이 많다. 즉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이외에도 다수의 백신 개발 회사들, 이를테면 모더나, 화이자, 스푸트니크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개발 회사들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생산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연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이야기고, 아울러서 만약에 장기 계약을 맺은다면 자칫 그 회사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다. 요런 이슈들이 또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한꺼풀 조금 이렇게 벗겨내고 보면 과연 이 노바백스와 1년 판권 계약이
노바백스 측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신뢰가 또 떨어져서, 그죠? 신뢰도가 떨어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한 것이냐, 왜 공시를 안 했냐,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불안한 어떤 언급을 하면서 밀어버렸지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을 좀 봤을 때 그것이 안 좋은 악재이기보다는 오히려 이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에 한번 눌러주고 조금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뭐 흘러가는 상승 쪽의 흐름에서의 추세의 살짝 눌림 정도, 뭐 그 정도가 아닐까라고 좀 예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것이 악재로 작용할지는, 내일은 금요일 시장이고 또 5월 3일 공매도를 앞둔 상황에서 시장이 좀 더 밀릴 개연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보유하고 계신 모든 종목들이 내일 빠진다라고 해서 이거 다 손절치고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눈 꾹 감고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시장을 참여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소위 말하는 존버를 하시는 게 저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더 합리적인 선택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그렇고요. 현재 이 백신 사전 검토를 신청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 당장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코스닥도 3일 연속 음봉 때리고 지금 아래꼬리 달고 살짝 올라와주고 있고요. 코스피도 3일 정도 뭐 큰 음봉은 아니지만 어쨌든 21평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흐름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급하게 너무 막 손절 치고 나와버리고 그러진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힘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만 힘드신 게 아닙니다. 저도 또 다른 뭐 유튜버들도, 다른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썩 그렇게 재밌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물론 지금은 좀 마이너스시겠지만 또 금방 복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외인이 오늘 127억 순매수했고, 기관과 외인 중에서 기관은 또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는 개인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의 이런 매도들은 공매도를 앞둔 시점에서의 최대한 리스크 해지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왜냐면 아무래도 기관들은 수익권에 들어있는 뭐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혹여 손절을 하더라도 좀 길게 잡지 않고 털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개인들은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맞이하면서 오히려 싸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기관은 공매도를 앞둔 시점에서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주체가 맞을지 지켜보면서 다음 주 시장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음봉 나왔습니다. 7.95%였고요 갭으로 밀렸습니다. 도지형 나오길래 저는 이게 추세 전환의 도지인가, 조금 불안을 한쯤 생각을 했는데요. 갭을 결국은 메웠죠. 이렇게 보시면 이 갭을 결국은 메웠다. 어제부로 갭을 메웠습니다. 이제 갭을 메우러 한번 갔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이 갭을 메운 후의 흐름인데, 그죠? 우선은 뭐 오늘 이렇게 음봉을 맞으면서 다행히도 막판에는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분봉상의 302평선을 다시 한번 넘어주려는 흐름을 좀 가져갔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내일에 대한 좀 기대감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아직 12평선과 52평선 중에서 이 12평선은 깨지 않고 가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뭐 한 번쯤 더 눌리는 흐름, 뭐 어떤 흐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면 뭐 이렇게 눌리는 흐름이 나오고, 나와도 이평선만 지켜준다면 언제든 또 다음 주에 이렇게 반등을 좀 하면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 12평선 위 구간에서.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 우선은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당장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당장에 너무 답답한 흐름에 스트레스 받으시기보다는요, 다음 주까지는 조금 숨고르기 하면서 지켜보시는 그런 대응이 맞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평선 지켜주고 어쨌든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순매수 보면 개인들은 계속 지금 사 모으고 있습니다. 기금도 어쨌든 사고 있어요. 사모펀드가 좀 팔고는 있지만 차익 실현하는 흐름인 것 같고요. 다만 뭐 사모펀드를 제외하고 본다면 뭐 한 20억 정도 수준의 순매도 그렇다라고 하면 크게 나쁘지 않지는 않은가. 코스피, 코스닥 중에서 특히 코스피가 연일 기관 외인이 순매도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뭐 버팀목은 뭐 괜찮지 않나 좀 보고 있고요. 이 기관은 그래도 사모와 투신의 매도지만 기금이 계속 담아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 희망을 가지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실제 접종의 여부, 그리고 그 시기가 다가왔을 때 좀 더 흐름을 강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의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SK케미칼과 디스커버리 보면요, 케미칼도 오늘 바이오사이언스의 이 하락에 영향을 상당히 받았어요. 잘 가고 있던 흐름이었었는데 오늘 음봉 맞으면서 22평선 깨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케미칼은 그거라고 좀 봐요. 22평선은 어쨌든 깼지만 빠르게 돌려 세우면서 이 지지해주는 거, 여기서 22평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부터 제대로 된 지지의 흐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를 확인하는 흐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승 후에 돌파하고 나서 지지가 되느냐, 오늘 눌렸습니다. 어쨌든 깨고 마무리 됐지만 빠르게 좀 복귀를 해주면서 이 22평선 요 라인 위에서 좀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가다가 눌렸을 때 다시 22평선을 복구하면 강한 흐름을 가져갔던 전례가 있습니다. 20평선 돌파하고 이걸 버티지 못하고 밀렸을 때 다시 복구하면 강하게 갔던 전례들이 있다.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살짝 눌렸고 여기서 조금 더 눌려서 302평선까지 혹여 26만원 정도까지는 밀리더라도 잘 버텨준다면 이내 27만원 이상에서 마감해주면서 다시 20평선 지켜주고 그 다음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순매수를 보면 기관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케미칼 보세요. 계속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많이 조정받고 이 지점부터는 들고 가겠다라는 흐름을 기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흐름이 괜한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판단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디스커버리입니다. 오늘 디스커버리가 장 막판에 좀 좋았어요. 양봉 마감, 뭐 도지? 뭐 거래량 없지만 어쨌든 양봉, 뭐 단봉 마감했습니다. 분봉을 한번 보면요, 이게 오늘 하루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근데 막판에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면서 0.69%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지치게 만드는 종목이지만요, 그래도 진짜 안 빠지네요. 이런 시장에서도 진짜 안 빠진다. 이제는 강성주주분들 제외하고는 기관이건 외인이건 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슈팅이 나오느냐의 문제지, 뭐 이내 팔아버릴 분들은 뭐 안 계시지 않느냐, 뭐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진짜 이 종목이야말로 인내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긍정적인 이런 흐름들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지금 볼린저 밴드도 수축이 많이 돼 있어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수축하면서 상승하면서 이게 갭으로 쭉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수축할 대로 수축하고 소위 말하는 시세만 줄 때를 기다리고 있는 정도의 현상, 그죠? 케미칼도 많이 좁아졌죠. 이렇게 상승할 때에 비하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좀 지켜보는 그런 부분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어쨌든 지금에서 매도 버튼을 내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부터가 조금씩 모아가야 되는 흐름이다. 공매도까지, 그러니까 내일 뭐 월요일까지 좀 밀리더라도 그 정도부터는 다시 담아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을 기대감을 가지고 좀 갈 수 있는 좀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힘든 세월이고 정말 인고의 세월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매도에 대한 흐름을
시장이 빠져버리니까 그때 매도하고 상승하니까 그때 사고 그런 흐름을 가져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유한타증권 과 제휴를 맺은 지 약 한 달이 좀 안 됐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응원하시는 입장으로 이렇게 유한타증권 개설을 많이 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유한타증권에 대한 이 제휴 컨텐츠 등록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좀 드리고 있고요. 우선은 뭐 아직까지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하나 더 해놓으시고 나중에 또 지금 키움이나 뭐 신한금투, 미래에셋 같은 거 쓰시다가 유한타증권도 쓰시다 보면 또 장점들이 많은 어플이거든요. HTS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좀 여러 가지를 좀 운용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방송하는 HTS는 모두 유한타증권 HTS입니다. 그걸 활용하고 있고 이 계좌 개설을 좀 해주셔가지고 마지막에 개설 확인해서 유한타 스마트 검색하시고 설치해 주신 다음에요. 개설 확인해서 꼭 이 계좌 유치 정보 등록하기를 눌러주시고요. 클릭해 주시면 이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클릭해 주시면 요런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제휴 컨텐츠 눌러주시고 쩐대리 검색해서 조회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제휴 컨텐츠로 저희 쩐대리 TV가 등록이 좀 되고요. 5월달 한 중순 넘어서 HTS 쩐대리 TV 구독자에서 이 제휴 콘텐츠 맺으신 분들에게는 전용 HTS 화면을 좀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활용하실 수 있게 미리미리 이렇게 앱 설치하기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계좌 유치 정보 등록하셔가지고 제휴 콘텐츠 쩐대리 검색 등록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좀 되게 지친 하루였거든요.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꿈을 꿉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언젠가는 강하게 좀 상승하면서 양봉 뽑는 날이 머지않았다 이렇게요. 3200포인트 1000포인트 돌파하고 다시 눌렸지만 분명 다시 상승하는 시기는 올 것이고 그 상승하는 시기에는 그동안에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눌렸던 종목들 위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